4장 연습 문제 22번 포물체 운동에 관련한 문제 풀어봅니다. 지금 물체 탁구공, 탁구대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런 건 그냥 수식어에 불과하고 높이 1.50m 높이 지점에 물체가 오른쪽으로 마찰 없이 V라는 속도로 쭉 오다가 탁구대라고 하는 것 끝에서 날아가서 땅바닥 그대로 포물선 운동에서 1.52m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체의 질량은 굳이 지금 알 필요는 없는데 일단 mkg이다 라고 한다면 물체는 탁구대 끝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중력과 수직력을 받겠지만 그 수직력은 중력을 상쇄할 만큼 적당히 가해져서 R자임이 0인 채로 마찰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으니까 Vm/s 그대로 탁구대의 끝에서 오른쪽으로 출발하겠다 합니다. 중력 가속도를 9.8m/s 나중에 대입하면 되는데 아래쪽으로 이러한 중력 가속도에 대한 질량 mkg짜리는 내려가는 포물선 운동 쭉 하는 내내 언제나 아랫방향으로만 mg 뉴턴의 중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물체의 가속도는 항상 mg를 다시 나의 질량 m으로 나눈 g라는 가속도를 가질 겁니다. 아래쪽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의 비행 시간, 포물선 운동을 하는 그 기간과 최초 Vm/s는 얼마였어야 1.52m 떨어진 곳에 도달할 거냐 묻는 문제인데 이와 같은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에 순간 가졌을 지면 수평 방향, 순간 가졌을 지면 수직 방향의 속도 또는 그동안의 변위를 각각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포물선 운동하는데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방향의 속도, 그런 방향의 가속도 또는 변위 등은 둘을 독립적으로 생각하면서 시간을 매개로 한꺼번에 모아지는 이런 모양을 하게 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적당한 속도 Vm/s로 최종적인 운동을 할 때까지 T만큼의 시간, T초 걸렸다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1.52m라는 가로 방향, 수평 방향으로의 변이는 수평 방향으로 가속도가 수평 방향으로는 딱히 없네 싶으면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면서 T초 동안 나름 등속 운동하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방향으로는 1.50m라고 하는 이만큼을 그대로 다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의 1.50m라고 하는 수직 방향으로의 변이 값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자 최초 속도 아래 위로 0m/s로 t초 동안 가속도를 g라고 가지면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아랫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플러스 9.8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적당한 시간 t에 대해서 이렇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이라고 하는 등가속도 공식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둘을 잘 연립해서 대입하고 그러면은 T값 또는 V값도 다 찾을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0 나오니까 9.8 대입해서 전개만 조금 더 해주면은 여기서 나온 T값으로 루트 씌워서 V값도 찾아주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찾아보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원래는 맞기는 한데 그래서 찾아보면은 나오는 T 값은 0.553초 정도. 그리고 V값 최초에 어떤 속도로 움직였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V는 약 2.75m/s. 요 정도의 속도로 물론 다 근삽값이긴 하지만 이렇게 넣을 수 있겠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높이를 1.50 가로 수평 도달 거리를 1.52 그러면서 유효 숫자 3개를 쓰면서 막 이렇게 곱셈, 나눗셈, 요런 연산들 계속 하고 있으니까 유효 숫자 3개까지는 어린 값도 구해주는 게 요게 적절한 대답하는 방법이다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23번입니다. 앞에 22번과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탁구공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대포알이라고 그랬네요. 대포를 되게 높은 데서 쏩니다. 40.4m 높이 되는 지면으로부터 이러한 높이 지점에서 완전 수평 방향으로 285m/s라는 빠른 속도로 대포알을 던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날아가는 도중에 계속 중력을 받으니까 아래쪽으로 방향이 휘는 영향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땅바닥에 도달하는데, 그때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 아래쪽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를 가지게 되는지 속도의 수평 수직 성분의 크기를 물어봤고, 그리고 이러한 날아가는 운동을 하는데 걸릴 전체 시간 내지는 수평 도달 거리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문제라서 22번과 같은 요령으로 풀면 되는데, 여기에서 숫자 다루는 방식을 약간 다르게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먼저 물체가 오른쪽으로 285m/s로 던졌다면 공기저항이나 기타 다른 힘들을 받지 않는다라 그러면 물체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중력만 받을 때에는 오른쪽 방향의 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체는 어느 위치에 있을 때든지 항상 오른쪽으로 285m/s의 속도를 유지하게 되니까 최종 낙하한 순간에도 당연히 오른쪽으로는 285m/s라는 이런 속도를 그대로 가지고 도달을 할 겁니다. 요거는 뭐 물어보는 거 바로 대답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운동을 하는데 최초에는 물체가 위아래 방향으로의 속도가 0이에요. 위아래 방향으로의 속도가 0이라고 그랬을 때 지금부터는 아랫방향으로의 9.8m/s제곱 가속도를 가지게 되는데 도달할 위치는 해당 높이 지점으로부터 아래로 40.4m만큼 떨어진 곳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는 굳이 이런 물체 운동 뭐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상하 방향에 대해서는 위쪽을 플러스라는 부호를 써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굳이 한번 이렇게도 해봅니다. 그러면 물체가 t초 동안 움직일 때 최초 속도 수직 방향으로의 최초 속도는 0m/s에서 시작을 하는데 물체는 날아가는 내내 가속도를 마이너스 9.8m/s제곱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가속도가 되겠고, 그러는 동안에 최종적으로 수직 방향으로는 아래로 40.4m만큼 떨어진 곳에 간다는 것은 수직 방향 변이가 t초 동안에 위쪽으로 마이너스 40.4m라고 굳이 이렇게도 쓰는 것도 가능하겠어요. 원하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쓰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보통은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지만 낙하할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 그에 맞춰서 숫자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래쪽 방향, 위쪽 방향, 나는 위가 항상 플러스면 좋겠어 라는 걸 굳이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럴 때 이런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 T 제곱이라고 할 식에다가 여기 S 변위를 아래로니까 마이너스 40.4라고 대입을 하고 최초 속도 시간 최초 속도를 0이라고 놨으니까 이건 아예 없어지고 2분의 1에 그럴 때 가속도는 또한 가속도 벡터량이니까 부호를 방향 따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살려서 마이너스 9.8 가속도에 내가 아직은 모르는 시간 t 제곱만큼 걸려서 간다면 그랬을 때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자연스럽게 양변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해줘서 이와 같이 결정이 되고 이를 이용해서 t값 이항에서 루트 씌워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고 그렇게 되는 동안에 수평 도달 거리로서는 285m/s 일정한 속도로 그 시간 동안에 간 순수한 그런 시간 동안에 오른쪽으로만 갔다라는 측면에서 볼 거리가 수평 도달 거리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착 시의 속도라고 하면은 0m/s에서 시작해서 9.8m/s 제곱의 가속도로 아래로 점점 빨라지다가 적당히 t초 후의 속도가 될 거니까 0에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9.8의 크기의 가속도로 t초 동안에 떨어졌을 때 마지막 속도 성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은 약 2.87초 나오는 것 같고요. 2.87초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네요. 285m/s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약 818m 정도 운동을 하겠고, 수평 성분은 당연히 285m/s 그대로라고 봐야 되겠고, 여기에다가 9.8 곱한 수직 방향 마지막 도착 시의 속도는 약 28.1m/s 뭐 요 정도 되겠다. 요런 것들 할 때 역시 문제 자체에서 40.4m 만큼으로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 이런 문제일수록 유효 숫자 개수나 단위, 유효 숫자의 그 소수점 자릿수 중요한데 3개씩으로 맞춰줬으니까 이런 곱셈, 나눗셈, 이런 계산하는 동안에 3개씩으로 이렇게 유효 숫자는 적당히 자르는 요런 최종 답안으로 표시를 해줘야지 제대로 된 대답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26번입니다. 26번에서는 어떤 물체를 지표면 딱 그 특정 지점에서 던지는데 속력 18m/s로 지면으로부터 40도 각도를 가지고 쏘아 올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기 저항은 이제 무시를 하게 될 거고,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쭉 해서 어떤 낙하 지점을 갔든지, 아니면 문제의 경우에는 적당히 어디만큼 날아갔을 때에 그때 순간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의 변위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체는 중력밖에 받을 힘이 없으니까 아랫방향으로 가해질 중력에 대해서 오른쪽 방향 속도 성분은 가속 운동을 하질 않고 위아랫 방향으로만 가속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으로 하겠다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 40도라는 특수각이 아닌 각도를 가르쳐 줬는데 요거는 삼각함수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코사인 40도는 약 0.766, 사인 40도는 약 0.643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18m/s로 던진 물체의 경우 이 속도를 오른쪽 방향과 위쪽 방향으로 어떤 성분의 크기로서 던졌다라고 할 수 있는지 18 곱하기 코사인 40 해주면 되고 18 곱하기 사인 40 크기 해주면 위로 오른쪽으로 수평 수직 방향으로 던진 속도 알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오른쪽으로는 약 13.8m/s로 던진 꼴이고 위쪽 방향으로는 약 11.6m/s로 던진 꼴이 된다라고, 무리수 나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림값 계산 유효숫자 3개로 맞춰졌고요. 이렇게 됐을 때 1.1초 동안, 1.10초 동안 유효숫자 3개네요. 동안 날아가 보고 1.80초, 5.00초 동안 날아갔을 때의 변위값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1초가 됐든 2초, 3초, 0.1초가 됐든 물체가 어쨌거나 예를 들어 이런 지점까지 날아갔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는 이만큼 간 것 같고 위쪽 방향으로 이만큼 올라왔다가 내려가기를 이만큼 다시 해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운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변이라는 것은 최초 위치에 대해서 최종 위치만 보고 물체의 실제 변이는 이만큼이다 라고 하면 돼요. 물체가 포물선 곡선 운동 어떻게 하든 관련 없이 최초 위치에서 최종 위치까지 직선 거리와 이제 방향까지 나타낸 것을 변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변이의 크기는 예를 들어 요런 지점에 왔다 그러면 이런 실제 변이의 수평 성분, 수직 성분의 크기만 구해주면은 몇 초 동안의 변이 값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0초 동안 운동을 했을 동안에 수평, 수직 방향 변위를 구하는 거, 요게 조금 여지가 있고 재미있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뭐가 됐든 시간만 바꿔주면서 T1, T2, T3 시간만 바꿔주면서 같은 식을 쓸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 봅니다. 어쨌거나 T초 동안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일단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최초 던진 속도 13.8m/s라는 18m/s의 속도 성분이 등속 운동할 거기 때문에 그때 13.8에다가 T초 곱해주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수평 성분에 대해서는 A, C, E 문제 같은 경우에는 13.8 곱하기 1.0 곱하기 1.8 곱하기 5 해주기만 하면 답은 뭐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요거는 수직 방향 운동과 상관없이 또는 독립적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겠고,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최초 위로 던진 것과 다름없다. 가속도는 9.8 아랫방향이다 라고 그랬을 때 위 또는 아래 중에서 이번에는 어떤 것을 플러스라고 해야 될지 일단 정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수직 방향은 위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공식 등가속도 운동에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식을 사용해서 그대로 써먹는다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적절한 위쪽 방향으로의 변이 S는 V0 위로 11.6m/s로 던졌으니까 요거 곱하기 그때 원하는 시간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는 위쪽을 플러스라고 했으면 수직 방향의 어떤 벡터량은 위쪽 플러스인데 아래쪽으로 만들어질 가속도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9.8 곱해주고요. 그때 필요한 시간 t 해서 제곱 해주면 되겠어요. 뭐 요거 그래서 그 시간 제곱해서 곱하고 하면서 요거 마이너스 4.9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의 땅바닥으로부터 위쪽 방향으로의 높이를 변이라고 해서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계산만 쭉 하면 되는 건데 뭐 그래서 굳이 계산을 해보면 13.8 곱하기 1.10 하게 되면은 요 A 같은 경우는 15.2 뭐 요쯤 나오네요. 요것도 다 그냥 곱하기 시간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뭐 간단한 계산들인데 C는 1.8초 동안에는 24.8m D 같은 경우에는 69m 이렇게 나오나요? 약 69m 13.8에다가 그냥 5 곱해줘 버렸더니 이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요 식에다가 T값 그때 1.1, 1.8, 1.80, 5 구해서 대입해주면은 B 같은 경우에는 6.83 나오겠고요. 플러스 6.83 나오겠고 D는 5m가량 나옵니다. 그리고 F를 구해보면 1.1초, 1.8초 하다 갑자기 5초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포물선 운동을 시키는데 포물선 운동을 5초 정도 했더니 그러면 T 제곱값이 되게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64.5m 나와요. 자, 파랗게 쓴 것이 각각의 시간 동안의 수평 방향 변이, 노란색으로 쓴 것은 수직 방향 변이 값들을 한번 써본 건데, 자, 요런 것들은 대답을 할 때, 그래, 이런 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6.83m 떨어진 어딘가에 위쪽으로 5m 떨어진 어딘가에 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64.5m에 마이너스 값이 붙은 건 뭐겠느냐?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물체가 5초 동안의 포물선 운동을 끝까지 한다면 오른쪽으로는 무려 69m만큼이나 가 있고 그만큼 갔을 때 동시에 처음 위치로부터는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64.5m만큼을 내려간 곳에 있어야 되겠다.
뭐 한 이런 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64.5m만큼의 기준은 원래 위치 기준으로 아래로 64.5m 떨어진 곳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답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던진 물체는 지면으로부터 매우 높은 위치에서 던진 게 아니라 아예 땅바닥에서 던진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숫자 값은 이건 의미가 있겠느냐? 자, 첫 번째, 땅바닥이 계속 평평할 거라면 이런 식으로 운동하기 위해선 가다가 떨어진 후 뭐 튕겨나가든 거기서 폭발을 해버리든 뭐 이렇다면은 깨져버리든 하면은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만큼 운동한 그때까지 포물선 운동을 꾸준히 한다고 그랬을 때의 마지막 변이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깨지는데요? 터지는데요? 혹은 퉁퉁퉁 튕겨나가는데요? 라고 그러면 튕겨나가서 가질 변이값이 뭐 기준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전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다가 이쯤 되는 지점부터는 땅을 파놔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땅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막 이만큼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하 64.5m 되는 지점에 도착은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아예 지표면에서 물체를 던졌다라고 했고 지하 64.5m 굉장히 깊은 깊이인데 요 포물체, 물체 떨어질 때 여기까지 오는 걸 고려해서 이만큼까지 파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를 어거지로 설명하는 방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의 해석상으로서는 5초 동안에는 그 전에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변이값은 이후 튕겨나가는 반발계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은 제대로 구하기는 힘들다 하겠습니다.